자, x의 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적을 수 있는 건 다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 보기를 보시면 오메가 바도 있는 걸로 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합시다. x의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한 건은 오메가 바입니다 라고 적고, 따라서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기 때문에 이 식의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건 x의 세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소리이므로 x 빼기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허근을 담당하는 녀석은 이 녀석이 되므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허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입니다. 따라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 오메가의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입니다. 또 하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의 근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므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다 써놓고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 쉬워져요. 자, 그렇다면 기억은 뭐 볼 것도 없이 참이고요. 자, 니은을 볼까요? 자, 니은은 좌변하고 우변을 한번 따로 계산해 볼 건데,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봅시다. 자, 얘는 계산해 보면 통분할게요. 오메가 세제곱으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오메가의 3승은 1이라고 했고, 힌트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에 있지,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지.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다음에 우변, 오메가 바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인 거죠. 자, 얘도 통분할게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으로.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 1분의, 여기 힌트, 여기에서 역시나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니까 니은도 참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디귿도 봅시다. 디귿도 좌변하고 우변을 한번 볼게요. 자, 좌변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인데, 자, 여기에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 사실에 의해서 방금 있던 이 좌변은 괄호 속이 오메가의 제곱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좌변이고요. 자, 우변을 보시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의 n승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괄호 속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n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좌변하고 우변이 지금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맞출까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바, 여기 요 성질에 의해서, 이 힌트에 의해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의 n승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힌트가 뭐냐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었잖아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의 n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의 n승이고, 얘를 나눠서 쓰면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의 n승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좌변이 얘였고 우변이 얘였잖아요. 두 개가 같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즉 오메가의 제곱의 n승하고 마이너스 1의 n승의 오메가의 제곱의 n승이 같아지길 바라는 거라고요. 그럼 같아지길 바란다라는 것은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그렇지?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려면 요 n이라는 것은 짝수로 제한을 두셔야겠죠.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50개이지.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오메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쳐다보면 나와요. 언젠간 나오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28번 문제 볼게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 네 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두 개의 근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조립제법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a, 마이너스 a 플러스 5, b 플러스 4, 마이너스 12. 자, 덧셈과 뺄셈을 용이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5 괄호를 벗겨줘서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두 근이 1하고 2라고 했으니까 1 한번 해봅시다. 그럼 1, a 플러스 1. 그럼 여기 a 플러스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하니까 b. 여기도 b.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수정리, 즉 나머지가 0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b가 1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b를, 여기 있는 이 b, 여기 적혀져 있었던 b를 12로 바꾸어 놓고 다시 할 때에는 근 중에 하나가 2가 있었으니까 이번엔 2로 해봅시다. 그럼 1, 2, a 플러스 3, 2a 플러스 6 더해주면 2a 플러스 2 곱해주면 4a 플러스 4 그래서 4a 플러스 16이고 이것 역시 근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얘가 빵이어야겠죠.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해서 a 값까지 완성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a 값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 a를 다시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전체 이 4차 방정식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냐면 x-1, x-2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 나머지 두 근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이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1이죠.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무슨 두 근의 그 합이 왜 1이에요?
그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된다라는 거야. 물론 인수분해 해가지고 3하고 마이너스 2 구해서 2개 더한 다음에 1 쓰셔도 돼요. 자, 어렵지 않았지? 네, 조립제법만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갑시다. 자, 이것의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복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고 문제를 전개시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요. 6, 2 여기가 마이너스 t 플러스 6과 t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6 또는 x의 제곱이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허근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기지 여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x의 제곱은 마이너스 6을 만족하는 허근이 알파와 베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이란 뜻인 거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이란 뜻인 거니까 두 개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 2번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자, 30번 문제 가죠.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것의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그러면 그 세 실근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뜻인 거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피타고라스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의 세 실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기 위해서 써보면 2 마이너스 5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까 다 더하면 0이 나오네요. 그럼 1로 된다는 거 감사히 받아들이죠. 2 마이너스 3 k 빵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것은 인수분해가 되기를 x-1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빗변의 길이는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빗변이 될 리는 없고요. 자, 나머지 하나를 1이라고 지금 정해진 거잖아요. x값 하나가 1이라고 정해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여기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일 텐데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을 만족하는 두 개의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빗변이 되는 것을 한번 선정해 봅시다. 그냥 알파가 빗변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세변의 길이가 1 알파 베타일 테니까 알파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힌트 하나 얻을 수 있지. 그럼 얘는 알파의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3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냐면 3분의 2죠.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잘 연립하면
알파, 베타 값이 각각 구해지겠네요. 자, 두 식을 더해 봅시다. 두 식을 더하시면 이 알파는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6으로 통분하면 9 더하기 4가 되니까 6분의 13. 그러면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13 이렇게 돼요. 자, 알파가 12분의 13이래. 베타는 얼마겠니? 대입하시면 되겠지? 대입하면은 베타는 12분의 13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베타는 12분의 18 빼기 12분의 13이 되므로 12분의 5 이렇게 12분의 5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K값을 구하래요. K값. 자, K값은 어디에서 구하냐면 아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라고 했잖아. K는 여기 있잖아요. 알파 베타는 2분의 K다 이렇게 있죠. 그럼 방금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13 곱하기 12분의 15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크니? 얘 약분하자. 3, 4, 12, 3, 5, 15. 자, 그럼 48분의 얼마야? 65. 얘가 2분의 K입니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K를 구하래요. K를 구하려면 양변에 2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양변에 2 곱하면 2 약분되고 여기다 2 곱하면 되시겠죠? 그럼 K는 약분하니까 24분의 65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아닌가? 잠깐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산수를 못한다니까 산수를. 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래요. 12분의 13 곱하기 12분의 5. 그랬더니 얘가 2분의 K가 나왔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럼 K를 구해야 되거든. K를.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144분의 65가 2분의 K죠. 그치?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할게요. 아까 선생님 뭘 했던 거니 아까? 이렇게 약분하시면 K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72분의 65 이렇게 나오네요. 자, K가 72분의 65 이렇게 나와요. 그럼 72K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72K는 분모가 없어지는 문제네. 65입니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진 않았는데 계산이 조금 걸쩍지근했어요. 막판에. 쏘리. 자, 정리하자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했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한 변에 해당되는 길이를 구했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이고 알파 베타는 2분의 K일 거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알파와 베타와 1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의 한 세변의 길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해야 되므로 이러한 식이 얻어지고 이 식을 통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한 후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연립해서 알파와 베타를 구하고 K가 들어있는 서로의 곱을 이용해서 K값을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차 방정식 끝.